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제가 자영업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영상들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에 그렇게 장사 안 되면 가게 폐업해라, 가게 때려쳐라, 불만 있으면 안 하면 된다, 돈도 못 버는데 장사를 왜 하고 있는 거냐 등등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폐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현재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대출금 일시 상환 때문일 겁니다. 자영업 커뮤니티에도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요즘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대출들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서 월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매월 나가는 대출 상환액이 너무 커진 것일 겁니다. 이런 상환액의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 연체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 차주는 올 3월 말 기준 124만 명으로 팬데믹 충격이 있었던 2022년 3월 말 54만 명과 비교해 봤을 때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 연체 차주가 보유한 대출 금액은 3월 말 기준 무려 25조 1천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에 8조 8천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뛴 금액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9시, 10시 영업 제한뿐만이 아니라 4인 이상 모임 금지, 6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인원수에 대한 영업 제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에는 홀 영업 금지가 되어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매장의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언제 이러한 조치가 다시 해제될지 몰라서 갑자기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했고 월세 및 기타 고정비 등은 계속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라에서 코로나 대출이라고 이러한 경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러한 대출들을 받고 직원급여, 월세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대출들의 문제는 너무 기간이 짧은 대출이었다는 겁니다. 만기 5년에 2년간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나머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컸던 거죠. 문제는 폐업을 하면 이러한 대출을 3년 분할도 아닌 폐업한 즉시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일시에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일시로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분할 상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자영업자 빚 탕감해 준다고 하던데 그건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새출발기금이라고 쉽게 보면 개인회생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로 진행하려면 연체 일수가 3달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90일 동안 연체가 되면 카드 대금 상계나 통장 압류, 부동산이나 유채동산 압류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및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자영업자나 신청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 양도가 안 됨. 그리고 폐업을 하려면 점포를 정리를 해야 폐업을 할 텐데 현재 자영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매물들의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너무 높여서 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 권리금, 두 번째 시설 권리금, 세 번째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바닥 권리금의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위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포가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 자체로 깔려있는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위치가 좋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닥 권리금은 높게 책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명동, 강남 등의 상권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설 권리금의 경우는 인테리어, 집기, 주방기기, 비품 등의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설정된 권리금인데요. 가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러한 시설 권리금의 경우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을 적게 하고 양도할수록 시설 권리금은 커지겠죠. 세 번째 영업 권리금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매출에 따라 매겨지는 권리금입니다. 보통 월 순수익을 갖고 계산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치를 영업권리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매장들이 바닥권리와 영업권리 등은 대부분 포기하고 물건을 내놓았지만 들어올 때 투자했던 시설 및 기계, 장비, 집기 등은 최소한 적은 금액이라도 매각을 해야 손해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권리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나가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시설 권리금까지 영원으로 권리금을 아예 영원으로 해놔도 안 나가는 가게가 많습니다. 어떻게 권리금이 영원인데 매물이 안 나갈 수가 있냐 하시겠지만 월세나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비용이라도 안 내보고자 급하게 물건을 내놓는 매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창업을 하려고 가게 매물을 찾는 사람들은 한번 장사를 해봤거나 다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장님들은 보통 권리금을 좀 주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거나 상권이 좋은 곳을 찾지 권리금이 없어서 싸다고 절대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업종으로 양도를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찌어찌 양도할 사람을 구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이 업종은 안 된다고 해버린다거나 갑자기 월세를 올려서 거래가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에서 제대로 권리금을 받고 엑시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상복구. 또한 이렇게 양도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바로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한 폐업을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 고정비용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을 다 날리고 폐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임차인을 못 구하고 나가야 될 경우 상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데요. 이 원상복구의 경우 보통 계약서에 상세하게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적어놓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를 써놓지 않을 경우 201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도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매장을 싹 비워서 공실로 만들고 깔끔하게 해놔야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철거와 간단한 정리 정도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거되었던 매장 가벽 설치, 바닥 공사 및 타일 공사, 천정 및 전기 공사까지 요구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2천만 원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양도인을 구할 때까지 적자가 나더라도 버티고 넘겨야 그나마 손해가 덜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에 처음부터 기재를 해놓는 게 분쟁 원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처음 계약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지원 3종 세트에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되며 기존 보증부 대출들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디 까다로운 조건 없이 연장이 되어서 대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